이 와인 라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동공지진. 아 이거요? 우리 예원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라벨?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알고 마시면 더욱 맛있는 와인의 세계, 와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여기는 콜티지 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새싹에서 와등학생 정도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와인 캐스터 하지수입니다. 이제 슬슬 사춘기가 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뿌시려고. 와린이 중학생의 사춘기를 보살피고 있는 송기광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진짜 색사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진짜 와린이 분을 위해서 도움 주실 우리 장성환 소믈리님도 같이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대백화점 본점의 와인웍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성환 소믈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는 와인에 대해 배우러 온 와린이 김예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린이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다 오늘 이 컨텐츠와 이 컨셉 자체가 다 오늘 와린이 분들을 위한 특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특별한 와인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특집은 와인 라벨 읽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와인 두 병을 하지수 캐스터님하고 예원님에게 준비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화이트 와인, 하나는 레드 와인. 지금 예원님 눈빛을 보니까 얘는 화이트 와인이요, 얘는 레드 와인이요 하고 있는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하지수 바이오님, 네. 이 와인 라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동공지진. 아 이거요? 그랜드. 좋은 와인이네요. 좋은 와인이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특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주고 계신 아 그렇죠. 제가 또 발음하면 또 끝나니까. 불어 발음하면 또 어떻게 읽죠? 끝나버리니까. 샹벨탱? 우리 예원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라벨? 사실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데. 예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지금 동공지진이 심하게 온 거를 알고 있는데 라벨만 보고도 어떤 스타일의 어떤 향들이 날 건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먼저 한번 와인 라벨 읽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와인 한번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 숫자들이 있어요. 이 숫자가 뭘까요, 예원님? 만든 연도? 만든 연도? 이게 병에 담긴 연도? 네.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나서 유통기한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이게 병입이 된 날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빈티지라고 해요. 포도가 수확한 연도를 뜻하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수확한 포도가 담긴 것들은 이렇게 빈티지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넘버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주브레 샹베르땅이라고 크게 써져 있습니다. 프랑스 와인이고 실제로 이 주브레 샹베르땅은 프랑스 부르고뉴라고 하는 피노누아 포도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지역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브레 샹베르땅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유명해진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굉장히 사랑해서 즐겨 마시던 지역의 와인이 바로 이 주브레 샹베르땅 지역이에요. 프랑스 와인 라벨에는 대개는 다 포도 품종들이 써있지가 않아요. 와인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국가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라벨에다가 포도 품종을 표시해주지 않아요. 약간 이런 거죠. 콧대가 높아요. 친절하지 원래 않죠. 친절하지 않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아펠라시옹 주브레 샹베르땅 꽁트롤레가 있고 레꼬르베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좀 더 밭 단위로 들어가면서 그 밭 이름을 또 얘기를 해가지고 지브레 샹베르땅이라는 이런 마을이 있으면 그 안에 또 밭을 이름을 또 명칭한 겁니다. 점점 더 조금 더 소지역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와인은 도멘 토르토쇼라고 해서 도멘 토르토쇼가 만든 와인이라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고 어느 지역에서 만들었으며 빈티지는 몇인지까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브레 샹베르땅 같은 경우는 특급 밭이 가장 많습니다. 이 특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펠라시옹에서 좀 더 들어가서 그랑크리급이 가장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제브레 샹베르땅입니다. 총 33가지의 그랑크리가 있는데 그중 8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브레 샹베르땅에 대해서 마셨을 때 테이스팅 노트 같은 경우에는 피노누아가 갖고 있는 특성에 있는 레드가 약간 빨간 과실 계열의 향들도 정말로 지배적으로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오크를 정말 잘 숙성을 시켰어요.
오크통에서 잘 수정시켜가지고 여기서 약간의 바닐리한 거랑 토스트향, 약간의 오크 터치에서 올 수 있는 약간 그런 향들과 과실향이 잘 매칭이 되다 보니까 향이 정말로 더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좋은 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향의 범주만을 놓고 봐도 10가지 이상의 향을 느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주벨 샹벨 때. 그래서 정말로 향으로 마시는 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입안에 넣었을 때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입안에서 굉장히 묵직하고 입안을 잘 잡아주는 바디감이 느껴지면서 탄닌감 자체도 굉장히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어요. 또 실제로 좋은 부르고뉴에 있는 피노누아르 한 잔 먹었을 때는 목이 뒤로 젖혀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아한 여왕 같은 스타일의 와인이 만들어지는 지역이 바로 이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와인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도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와인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은 샤블리라는 지역에서 나와 있는데 이 샤블리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제브리샹 꽃뜨드 리보다 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대가 좀 더 서늘한.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산미도 좀 뚜렷하고 레몬, 라임 이런 향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아펠라시옹 샤블리 콩트롤레라고 해서 똑같이 샤블리의 원산지 표시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또 4가지 등급이 나뉘는데 뿌띠 샤블리부터 해서 샤블리, 프리메이코르, 그랑크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펠라시옹 샤블리급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미장부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 언어인데 병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와인메이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와인메이커에 의해서 이 병이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이거랑 또 다른 게 있는데 네고시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고시앙은 이 생산자가 포도를 사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만들면은 여기에 미장부테이 하고 네고시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빈티지가 2017 빈티지고 지금 딱 드시기에 적정 시기일 것 같아요. 이 샤블리는. 샤블리 같은 경우는 약간 서늘해지면서 우리 또 이제 오이스터 불철이 왔을 때 마시는 대표적인 클래식한 매칭이 바로 이 샤블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샤블리 지역 같은 경우는 토양이 굉장히 특이해요. 화석토부터 해서 조개 껍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킴메르지안이라는 토양에서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샤블리 지역의 특징이거든요. 굴과 같이 먹었을 때는 뭐 금상첨화의 그런 조화를 느낄 수가 있죠. 부데력 와인들 같은 경우 와인 라벨 읽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와인 라벨들을 다양하게 좀 살펴보면서 접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근데 이에 비해서 신대륙, 뉴월드라고 하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쪽 칠레,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쪽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게 와인 라벨들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아, 네. 네.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와인은 이렇게 미국과 뉴질랜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라벨을 읽기도 전에 이미 여기에 크게 적혀 있어요. 네, 한번 살펴보실래요? 두 분이서 하나씩? 한 번씩 추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팟캐스터님이 네, 화이트 라벨 한번 또 설명을 해주세요. 이 와인은 2017년도에 수확한 샤도네이로 양조한 아이언 스톤이라는 네네. 와인이고 생산지는 캘리포니아 로디 지방이네요. 네. 로디가 맞나요? 네, 로디 로다이라고도 하죠. 로다이. 근데 이 와인은 정말 친절한 게 네. 이제 이 뒤에 편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면 맛이 어떤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게 이 부대륙에 비해서 신대륙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뒤에 백라벨 같은 게 보시면은 와인의 맛이라든지 어떠한 음식이랑 같이 매칭했을 때 더 좋은 풍미가 나는지 어떻게 양조가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강점을 여기다 명시를 해놓은 게 Fourth Generation Family Growers라고 돼 있어요. 그 4대째, 그쵸. 사대째. 네, 4대지요. 그거죠. 4대째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가족 가족 경영을 경영. 하고 있다.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약간 그 TMI, 약간 TMI. TMI이긴 한데 이 가족 경영에서 역사를 저렇게 나타내는 게 유럽 국가들은 어쨌든 역사가 길게 오래됐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신대륙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와인 얼마나 역사가 깊은데 역사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저렇게 라벨에 표시를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구대륙 와인의 역사가 기니까 그런 거겠죠. 장소물님이 한번 라파우라 설명 한번 좀 해주세요. 뉴질랜드 지역에서 나온 이 말보루 지역입니다. 뉴질랜드가 북섬과 남섬을 이루는데 북섬, 남섬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다. 그래서 서늘한 기후대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품종이 피노누아라든지 쇼비뇽 블랑, 그 다음에 라파우라 스프링스라는 이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뒷 라벨을 보시면은 13.5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 레드 와인이 서늘한 기후대에서 만들어지면 12.5도나 13.5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날씨가 무더운 지역에는 14.5도에서 더 많게는 15.5도, 15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나파밸리라든지 뭐 바로사밸리 같은 경우에도 되게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햇빛을 보호하려고 그 알맹이를 보호하려고 탄닌 껍질이 점점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서 이게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알코올 도수가 당이 생기고 더 많은 당이 그 생기면서 당이 생기면서 그 당이 알코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서늘한 주대에 있는 와인들이 좀 더 편하게 드실 수 있고 탄닌감도 좀 더 낮은 편이 속함이 있습니다. 아이론스턴이에요. 미국 로다이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와인인데, 자, 샤블리. 믿고 마시는 샤도네이 부르고뉴 화이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샤블리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샤블리 포도 품종 뭐로 만들었지? 하지만 나는 샤도네이 포도 품종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그 와인 포도 품종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 샤블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월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와인을 마셨을 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와인에 있어서 가장 기억하기 쉬운 게 어떤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포도 품종을 라벨에다가 써놓자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라벨에다가 포도 품종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것 또한 역시나 또 한 번 더 가족 경영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샤도네이에 대해서 아로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허니서클, 세이보리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복합미가 있다는 단어를 썼고 버터스카치. 옛날 우리 알고 있는 그 버터스카치 캔디 있잖아요. 사탕. 사탕 그런 향들도 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닐라까지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버터스카치, 그다음에 세이보리, 허니서클, 그다음에 바닐라에다가 이거를 강조했다는 이유는 딱 보자마자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오크터치? 오크 터치했구나. 퇴근하겠습니다. 오크 터치를 했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일반적으로 보면은 샤블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네랄리티가 강조가 되는 그런 과실량 위주에 있는 그런 스타일로 만드는 와인이라고 하면은 얘 또한 샤도네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백라벨을 보면 완전 다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원 와인이가 라벨을 한번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이에요. 캥거루 와인이네요. 한번 라벨을 캥거루 와인, 어디 와인일 것 같아요? 많이 봤죠? 캥거루니까 호주 와인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호주 와인이에요. 라벨을 보면서 한번 읽을 수 있는지 볼래요? 2017년도에 재배한 포도로 만든 것 같고요. 쇼비뇽? 까베르네. 너무 대놓고 쇼비뇽은 레드 품종이에요, 화이트 품종이에요? 쇼비뇽이니까 화이트.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자, 네, 옐로우 테일즈는 뭘 뜻해요? 노란 꼬리요. 선생님이시네요. 이 와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옐로우 테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많이 발전한 게 2017년도를 보고 포도를 수확한 빈티지와 얘기를 했고 네. 쇼비뇽을 읽고 나서 화이트 포도 품종이라고 했지만 잠깐 포도 했지만. 품종이라는 것도 알았고 옐로우 테일즈가 노란 꼬리 와인 이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뒤에 또 넘겨보면은 블랙커런트, 오. 카, 음, 엔스파이, 검은 과실향이랑 음. 약간 커피향과 약간 향신료 향이 나는 그러면 이 와인 자체가 좀 라이트한 가벼운 와인일까요? 좀 무거운 와인인 것 약간 같아요. 조금 어느 정도 바디감이 네. 있고 그런 와인이다라고 유출할 수 있겠죠. 네네. 네. 이 정도면은 많이 발전했죠? 많이 발전한 거 아닌가요? 와인 강의 좀 잘하지 않았나요? 네. 오늘 일단 라벨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고요. 네.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저한테 맞는 취향의 와인을 찾아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응연편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지금 배운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특히 이 노란 꼬리 와인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응연편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감사합니다. 감안을게요. 네. 가져가세요 이거.